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3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가 조금 완화된 가운데 영업이 재개된 학원과 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둔화하자 유럽 각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소규모 상점의 영업을 허가했고 벨기에와 이탈리아도 단계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급기야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의 거래에 마쳤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 하락의 압력이 이어진 데다 원유 시장 선물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9명,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683명, 사망자는 모두 2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검역에서만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런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은 계속 늘어서 누적 1,011명이 됐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을 제외한 신규 환자는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에서 각각 2명이 추가 발생한 것 외에 14개 지역에서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99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8,213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단기간에 종식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오는 겨울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처음 시행한 어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는 겨울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진행되고 전파력도 높아 조기에 종식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 이후 면역 형성 과정, 면역 지속 등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어서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또는 몇 년간 계속 유행이 지속하며 토착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을 통해 총선 투표 등 대규모 사회적 이동과 접촉으로 감염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접촉으로 인한 영향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잠복기 2주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2-3주 이상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유흥업소 규제 완화로 클럽들이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지만 영업장 내부에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클럽 입구가 모처럼 왁자지껄합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지침이 풀리자마자 클럽들이 발빠르게 문을 다시 연 겁니다. 월요일인데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산했던 주변 거리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규제 완화 초기인 만큼 일부 클럽들은 방역 수칙 준수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 대기하는 손님 사이에 간격을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발열 체크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클럽 내부는 춤추며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만큼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열었던데? 안 끼고 하겠죠, 당연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규제를 안 받았던 포차 감성주점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입구엔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고 써놨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다 보니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확실히 많이 좀 없어지고 있죠. 저도 지금 봐서.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클럽이나 술집에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서 동해안 대형 숙박업소의 객실은 대부분 동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 번째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진 황금 연휴입니다. 4일 하루 휴가를 내면 길게는 6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자 정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번 연휴까지 연장했습니다. 혹시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듭된 외출 자제 호소가 무색하게 동해안 대형 숙박업소에는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500여 객실을 갖춘 이 리조트는 이번 연휴 기간 모든 객실이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인근 리조트 역시 객실이 1000개가 넘지만 연휴 예약률이 100%에 이릅니다. 연휴 예약률만 놓고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처럼 예약이 몰리자 리조트들은 방역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입실 시 체온 체크를 하고 있고 정비 시에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로비도 연막 소독을. 대형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바닷가 펜션도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횟집과 식당 등 주변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겁니다. 저번 주부터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방역당국은 부득이 외출한다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2m 거리 유지 등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온라인 개학으로 초중고 전체가 본격적인 원격 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우려했던 접속 대란은 없었습니다. 당국이 제공하는 원격 수업 플랫폼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 동시 접속자가 최대 120만 명 넘게 몰렸지만 큰 접속 오류는 없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접속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플랫폼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어제 모든 초중고등학생의 온라인 개학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지켜보랴 과제와 준비물을 챙기랴 한바탕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반,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두 자녀를 둔 김영희 씨네 집이 분주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창 꿈나라에 있을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수업 준비를 합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3학년 오빠는 노트북으로 국어 수업을 듣고 들어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책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어요. 1학년 동생은 TV로 EBS 방송을 봅니다. 처음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하더니 그럼 한번 그려볼까? 나는 얼굴을 아직 못 봤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 30분이 흐르자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눈을 돌립니다. 놓고 저거 봐. 알았지? 엄마가 안 뺏어갈 테니까 저거 봐야 돼. 약속이야? 아이들과 실랑이 하랴 수업 내용 챙기랴 엄마는 정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오전에 얘네를 조금 봐줄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9시부터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도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수업 내내 함께 지켜봐야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내 화면을 보는 아이 건강도 걱정입니다. 눈도 피곤하고 한 자세로 봐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보기에는 힘든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초중고 모든 학년이 다 함께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첫날.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온라인 접속부터 출석 체크, 과제까지 모두 챙겨야 해 사실상 부모 계약이라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2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217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8% 감소한 1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4.9%, 승용차가 28.5%, 석유 제품이 53.5% 하락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도 싱가포르를 제외한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과 베트남 등 주요 시장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급기야 돈을 얹어줘도 사가지 않는 수준인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락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유 시장의 선물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7일 종가 18달러 27센트에서 55달러 90센트나 떨어진 겁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파는 쪽이 돈을 얹어줘서 원유를 판다는 의미로 수요가 아예 실종됐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5월과 6월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제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수요가 하루 3천만 배럴에 이르러 이를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조선에 실려 바다 위에 떠있는 재고분만 1억 6천만 배럴로 추정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유 시장의 선물 만기 이벤트가 겹치면서 낙폭 확대를 부추겼습니다. 선물 투자자들이 5월 물을 일단 처분해야 하지만 원유 저장 시설이 꽉 차 투매 현상이 생긴 겁니다. 다만 하루 뒤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달러 94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하루 만에 급등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폭락으로 뉴욕 증시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약보합세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유가 폭락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우지수가 2.44%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03%와 1.79%씩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최대 코로나19 확산지인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하루 사망자 수는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주 만에 가장 적은 겁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478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800명 가까이 되던 하루 사망자 수가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뉴욕주는 최근 사망자 증가폭과 입원자 수 등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한때 19,000여 명 가까이 되던 사흘 평균 총 입원자 수는 6일 연속 감소해 16,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If the data holds and if this trend holds, we are past the high point and all indications at this point are that we are on a descent.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감염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no time to get cocky and it's no time to get arrogant, righ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and a lot of work to do.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와 관련해서도 제한 조치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시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 감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WHO에 파견된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본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WHO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편을 드느라 사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간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직원들이 WHO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정보를 전혀 감추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WHO는 개방돼 있으며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봉쇄에 지치거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봉쇄를 해제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동 제한은 물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엄격한 통금령까지 내린 콜롬비아에서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전국 봉쇄령으로 일용 노동자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며 당장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Es una cosa injusta porque nosotros vivimos del día al día, ¿sí me entiende? Están que mandan ayudas desde cuando aquí no ha llegado nada y ahora van a haber 3 días encerrados nosotros en la casa. ¿Con qué le damos de comer a nuestros hijos? 마찬가지로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인도에서도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공장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월급을 못 받았다면서 옷을 불태우며 항의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동 제한령에 반발하는 대규모 야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We're fighting for everything and anything that is essential to the future of this country and our children, the Israeli democracy, and the way this government is in its sloppiness is handling the corona crisis.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독일 등 유럽에서도 봉쇄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경찰이 과격하게 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봉쇄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No es fácil estar tanto tiempo encerrado, yo los entiendo, pero bueno, no había otra opción. Es muy difícil también para las personas que trabajan el día a día.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도 봉쇄령을 해제하라는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방역과 경제 재건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지형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자 브라질과 터키,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 다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봉쇄령이 내려져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는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습니다. Говорят специалисты, то есть вы и ваши коллеги, пик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еще впереди, и теперь нам нужно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сгладить этот пик, сократить срок прохождения через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плато, когда фиксируется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новых заражений. 코로나19가 가장 늦게 상륙한 중남미에선 2달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남미의 이탈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0%가량이 브라질에서 발생했습니다. 70% vai ser contaminado. Não adianta, se não for hoje, vai ser semana que vem ou mês que vem. É uma realidade. Devemos cuidar dos mais idosos e aqueles que têm problemas de saúde. 터키도 확진자가 크게 늘며 이란은 물론 중국보다도 많아졌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던 싱가포르도 비상입니다. 최근 2차 유행 때문에 동남아시아 최대의 발병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한 곳에서 확산세가 줄어들면 다른 곳에서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진정세로 돌아서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1일 과학의 날입니다. 매년 과학의 날은 축제 같았지만 이번엔 좀 다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은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역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해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박수를 보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